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에스토니아 대 태국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주도권을 잡아도 전개가 크게 기대되는 유형은 아니다. 다만 태국을 상대로는 직선적으로 나서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태국과 더불어 동남아 국가들의 약점은 경합 상황에서 피지컬 약세가 뚜렷하다는 점. 아니에르가 유럽 내에서 피지컬로 압도적인 선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태국의 작은 선수들에게는 이 선수만으로도 경합 상황에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에게 0-8로 대패를 기록, 특히 공중볼 경합에서 성공률 0%를 기록하는 등 피지컬과 경합 상황에서의 열세가 매우 뚜렷하게 보여졌다. 사실 300 중 196cm을 가지고 있는 돌라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은 180cm이야. 센터백으로 유럽 선수들을 막기에는 기본적인 피지컬 자체가 부족하다. 송크라신이 없는 상황에서의 전개도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 에스토니아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 공격 전개가 그렇게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나 직선적으로 가면서 공중볼 위주로 가더라도 상대의 피지컬적인 약점을 감안하면 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다. 이미 태국이 조지아에게도 박스 안에서의 수비 불안으로 인해서 크게 당하기도 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알바니아 대 불가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체코를 잡아내면서 점점 유로 본선 진출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공격력은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짐시티와 히사이가 있는 수비진의 힘으로 버티면서 승부를 보는 능력이 생각보다 괜찮은 상황이다. 일단 유로 예선에서는 불가리아가 원정에서 크게 부진하고 있어 알바니아의 플랜이 괜찮게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원정에서도 무패를 기록했는데 유로 예선에서는 리투아니아에게 골을 허용하는 등 후방 안정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3-4, -3으로 잘 안 지는 압박 지향형 팀을 만들고 승부를 보는 스타일인데 1차적인 안정감마저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 설상가상으로 데스포도프만 막으면 쉽게 막히는 공격력도 별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알바니아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여전히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이 인상적인 팀이기는 하지만 원정에서 다소 약한 불가리아를 상대로는 한 골을 넣고 버티는 식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 데스포도프만 막아내면 힘을 크게 잃는 불가리아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호주 대 뉴질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호주의 특성인 키갤러시는 뉴질랜드의 수비 피지컬을 생각하면 통하기가 어려울 듯. 다만 뉴질랜드가 생각보다는 중원과 전방에 힘을 주고 전진을 꽤 하는 편이라 상대의 뒷공간이나 측면을 파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지난 경기에서 2선과 1선의 활약이 생각보다는 아쉬웠지만 왼쪽 수비수가 오버래핑으로 많은 슈팅을 기록하는 등 나름대로 측면에서는 활발함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400의 피지컬적인 부분은 좋은 편이다. 다만 이로 인해 생기는 민첩성 문제는 단점. 앞서 언급했듯이 생각보다 전진하는 빈도가 높은 편인데 이 때문에 역습으로 측면을 파는 식의 운영에게는 좀 약한 편. 실제로 마지막 경기였던 스웨덴에게도 비슷하게 졌다. 그나마 호주에 뻥 때려주는 공세에는 대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점이 위안. 호주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생각보다 뉴질랜드가 중앙의 힘을 바탕으로 올라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롱볼이 통하기는 어려워도 지난 잉글랜드전에서 보여준 측면에서의 활발함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듯. 그래도 1선과 2선이 페이스가 아쉬운 점은 같다. 언더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프랑스 대 스코틀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무리하게 주전들을 FULL로 내보낼 이유는 없다. 이미 유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본선을 위해서 비주전 멤버들의 기량을 점검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을 듯. 그러나 이를 위해서 나오는 멤버들도 튀랑, 덴벨레 등 웬만한 나라의 주전급 선수들, 생각보다 극단적인 수비에 고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한 골을 우겨넣고 승리를 잘 챙겨오는 모습이다. 이 경기에서는 본선에서 상위 전력을 상대로 스코틀랜드가 어느 만큼 버틸 수 있느냐를 실험하게 될 것. 일단 철저하게 선수비 마이너스 후역수비 효용을 실험할 것이다. 물론 이러면 예선에서 주포 노릇을 잘해주었던 맥토미니도 수비에서 해줘야 할 것이 많아 스코틀랜드의 득점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승리가 유력하다. 아무리 힘을 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로테이션 멤버들이 웬만한 나라의 주전에 가까운 전력, 극단적인 수비에 고전하는 양상이 짙기는 해도 결국 선수단의 기량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데도 능하다. 그나마 스코틀랜드가 수비로 생각보다 프랑스의 득점력을 감소시키는 데 그칠 듯.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